그래서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나름의 약속대련 대본을 짰는데 그거대로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답변하시고 요 대목에서 내가 치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전혀 이대로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원래가 잘 안 돼요. 일단 저희 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질문은 5가지예요. 한백과 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백과 나. 그리고 안병무와 나. 물론 안병무에 대한 기억 없으신 분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서와 나. 안병무와 나, 성서와 나, 한백과 나, 그리고 나와 진보. 내가 바라보는 진보. 마지막은 한백에게, 한백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이에요. 5가지 질문. 나와 한백, 나와 안병무, 나와 성서, 나와 진보, 한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취지하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시작했고 이걸 기획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선생님이 올해가 9순이잖아요. 9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9순, 저희 교회 내에서 9순 잔치도 했고 선생님은 내년에 정말 9순이시라 9순날 당신이 쏘시겠다라고 호언 장담도 하셨죠. 그때까지는 살아 계셔야 되세요. 다 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다 그때 생각하다가 쏠 때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원래 지지난주에 수련회 1박 2일 가기로 했는데 계산으로 그때 이제 당신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교 같은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가볍게 우리가 둘러 앉았을 때 그냥 이렇게 본인에게 시간을 주면 뭐 이런저런 할 얘기가 좀 있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를 못 가고 우리 천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부랑 항의해서 우리 창립기념 주일날 선생님한테 하는 소리 하시라 그러면 안 하실 테니까 이렇게 가볍게 스몰 토크로 시작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진짜 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전 준비하면서 지금 이 그림이 약간 데자뷰 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알타이저라는 되게 유명한 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알타이저.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60년대니까 근데 그 알타이저의 제자가 우리 한백에도 왔던 테드 제니스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알타이저의 제자가 테드 제니스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알타이저가 우리 학교로 왔어. 시카고 신학교로. 그리고 시카고 신학교 그 가장 원로 교수이신 테드 제니스 선생님이 90이 난 알타이저를 모시고 70이 난 테드 제니스가 강단으로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서 이제 둘이 앉아서 퀘션 앤 앤서 학생들 쫙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 받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물론 이제 우리 둘은 그분들보다는 젊지만 그 광경이 생각이 났는데 학생들은 질문하고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 이런 거 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고 싸우고 와서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신학하는 아름다움이 저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움 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비춰졌는데 오늘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데자부가 됐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한백과 나예요. 한백과 나. 그래서 한백과 나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저는 한백과 나 했을 때 한백과 나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죠. 제가 한백교회 처음 온 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그때 유학 가가지고 석사로 갔다가 박사 붙고 원래 석사 갔다가 박사 붙을 때 오거든요. 자랑하러.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추천을 써줬으니까 선생님 집에 전화를 거니까 한백교회를 가셨대 사모님이. 한백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대. 소대문에 와서
선생님한테 2007년도에 이제 방학 때 와서 인사드리고 그때가 처음 한백교회 온 거였어요. 그 2년이.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되는지 보통 이 대목에서 아멘 하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센트룸 하나 딱 싸고 선생님 나 드리고 박사 됐어요. 또 올게요 하면서 갔던 게 한백교회와 첫 번째 인연이었어요. 선생님 뵈러 제가 한백교회 왔던 게 선생님과 첫 번째 인연이었고 선생님은 한백교회와 인연을 어떻게 맺으셨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한백교회 창립과 교회 발전과 이런 그 관계에서는 저는 저보다도 여기 말씀하실 때 적합한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는데 왜 저를 지목했느냐. 근데 제가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격이 없지만은 한백교회 창립자이신 안병무 교수와 내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 걸 아니까 아마 그런 점을 관계해서 묻고 싶은 점이 있어서 저를 지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좋은 말씀 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질문을 네, 선생님이 이거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덕션. 겸손에 자기를 일단 낮추시고 당신은. 그래서 1번 첫 번째 질문은 한백과 나. 예. 한백과 나. 한백교회 처음 설립될 때 한백교회 설립된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창립 예배 때 참석도 안 했습니다. 뭐 참석하라는 통지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창립될 때 그 순간에 안병기 목사하고 박성준 씨하고 뭐 얘기해가지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창립할 때 초대도 안 하더라고. 뭐 몰라서 그렇게 초대도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석 못했어요. 그는 그렇고 저는 본래 경동교회 다니다가 경동교회는 왜 택했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2년간 인천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2년 후에 서울 대왕고등학교로 전거를 했어요. 그때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가 한 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주 참 꼴보수 교회에 다녔어요. 안식교회라고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교회. 그러니까 아주 독선주의지. 우리만 옳다. 성경대로 우리가 옳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교회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교회 꼴수보수 교회였다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서울로 올 때 이제는 교회를 새로 택하는데 어느 교회를 택하느냐 설교 제일 잘하는 교회를 택한다고 해서 서울 시내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교회 다 돌아다니니까 그때 강원영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동교회 적을 두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한백과 나. 한백과 나. 경동교회 끊고 이제 한백. 그거는 그러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향림교회로 옮겼는데 향림교회에서 계속 다니다가 결국 거기에 있는 운동권 애들하고 좀 말이 안 맞아. 뭐 문서가 나오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 말이 틀렸다고 고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고치더라고. 그게 싸우고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나오고 교회에 안 다니고 있었다고. 그리 한참 있는 동안에 언제니 김진호 목사하고 양미강 목사가 저녁에 어디서 회의 때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한백교회로 좀 나오라고 하는데, 한백교회는 아는 건 뭐냐면 한백교회에서 모임을 자주 했으니까, 무슨 신학 강연이든 무슨 모임은 한백교회 있으니까 교회는 여기 서대문 여기서 알았거든. 아이고, 나 안 나간다고 이러니까 자꾸 나오라고 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건했지. 나한테 설교 시키면 안 나간다고 이러니까, 절대로 설교는 안 시키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강연은 언제든지 하지만은 설교는 절대로 설교 안 시킨다고. 설교 절대로 안 시킨다고 이런 약속을 받고 왔는데, 오니까 그때 살금살금 설교를 시키는데, 설교 안 하고 강연해도 된다고. 설교 시키는데 강연해도 되니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할 수 없이 말려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몇 년간 계속 설교 돌아가야 말하면, 물론 김진호 목사도 헌신하고, 누구야 이해청 씨도 그때는 목사가 사제가 아니고 일반 사지고, 그러면 또 누구야 여기 황용현. 황영현도 그때 전도사 할 때 목사님 할 때 하여튼 이런 운유 자본을 해가지고 몇 년간 돌아갔잖아요. 막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백은 관련되었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선생님?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안병무와 나예요. 아, 안병무와 나. 안병무 참. 안병무 교수는 본래 간도 출신이거든. 네. 간도 출신이고 일본 명지대학 다니시다가 해방이 되었지. 해방되고 난 후에 서울대학이라는 게 설립되고, 그때 대학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서울대 입학해가지고, 아마 한병무 박사도 그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라 해가지고 졸업을 했을 거야 아마. 그때만 해도 이름이 없었더지. 안병무 박사는 아주 개특한 사람이에요. 독신주의자고. 그러니까 서울대학 그때 안병무, 장하구, 홍창희 뭐 이런 서울대학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가르쳤다고. 그러다가 향림교회를 세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 다 터져버렸는데, 그러다가 독일 가서 한 10년간 독일에 있다가 나오는데, 한국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안병무가 뭔지 아마 몰랐지. 근데 이분이 글을 잘 쓰고 대중 강연을 아주 잘해. 그래서 그때부터 명성을 날리고, 아주 문필을 가려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야, 그거는 그렇고, 나는 뭐냐니까 대학 졸업하고 인천서 2년 교사 생활하다 서울 와서 대원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장학진 교수라고 그 양반 같은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 양반이 서울대학 종교학과 졸업했다고. 그 양반이 어느 날 선생님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예, 이러니까 그러면 수의실에서 좀 만나자고. 그 수의실에 만나니까 택시를 타고 어디 간가 종로 4가 5가 있는 그 세운상가 있잖아요. 세운상가라고 그때 지금도 있지만은 거기로 그 세운상가로 데려가더라고. 그 세운상가 2층에 뭐겠으면 중앙신학교라고 야간신학교가 있었다고. 그 인지를 몰랐지. 그 중앙신학교에 데려가서 어느 교실에 나를 확 집어넣더라고. 근데 그
그때 강의한 사람은 허역 교수라고 허역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거라면 다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그 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올 보수 교회 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함석헌 선생의 글을 읽었더니 뭐냐면 그때 함석헌 선생은 제가 많이 감동받았다고. 함석헌 선생이 자기가 일본 고등사범학교 나온 걸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기가 선생이 되겠다고 사범학교 갔다는 거야. 이 길은 금방 짓는 거거든요.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가 초대하면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사절하고 또 초대하고 또 사절하고 한 3번 어깨 그나마 많이 못해서 선생이 되는 거지. 내가 선생 되겠다고 내가 사범학교 나왔으니까 참 부끄럽다고 그런 글을 읽었거든. 그때 나는 꼴보수인데 신학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디로 대입했냐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안 된단 말이야. 신학교 가지 않고 신학을 공부해야 진짜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해석해서 일본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일본 대학을 갔을 뿐 아니라 대학 가서도 신학과 관계되는 공부만 했다고. 그리스, 히브리어, 뭐 라틴어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종교학과 과목 같은 거 부전공으로 40학점을 따고 그런데 전공이 80학점이고 부전공 하면 전공 60학점, 부전공 40학점인데 40학점 이상을 종교학과를 따가 부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는 거.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뭐 조금씩 뭐 깨가지고 안병무. 그래. 그래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놓쳐.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신앙 한다는 것도 포기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 대공학교 교사 노릇을 할 때 종교하고 다니던 학생 교수라고 그 양반이 내 사정을 알고 어느 날 데려다가 세운상가에 그 중앙신학교 교실에 집으는데 그때 강의한 사람이 마침 허역 교수예요. 그걸 들으니까 이런 것이 신학이라면 다시 신학 공부하겠다 해서 그 다시 등록해가지고 중앙신학 등록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때 교장이 누구냐면 안병무 박사 신학 교장이었다고. 그런데 안 박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의 학교 나오지 못했다 결건이 많아요. 내가 주로 학교에 강의 들은 것은 허역 교수한테 들어가지고 공부를 거의 그분은 신학을 다 배운 거는 허역 교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안병무 교수는 그런 식으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건데 개인적인 관계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신학교니까 야간 수업을 끝나고 집에 갈 때 택시 타야 되잖아. 근데 안 박사도 집이 수요일이고 나도 집이 수요일이니까 꼭 같이 가야 돼. 택시를 타잖아. 택시를 타고 가면은 택시 요금을 누가 내야 되냐? 한 번도 나 내도록 허락 안 해. 왜냐면 나는 그때 또 교사 생활을 했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여유 있고 또 제자고 또 굉장히 여유 있고 내가 내리려 했는데 매번 타고 가더라도 한 번도 못 내. 꼭 자기가 내야 돼. 이런 분이. 안병무 선생님 돈이 많았나요? 그리고 또 안병무 교수는 바깥 학생들하고 시내를 걷잖아. 그러다 거기 다방에 들어간다든가 뭐 차를 마신다더라도 학생들이 절대로 못 내. 절대로 내. 꼭 자기가 내야 돼. 그래 하여튼 청렴 결백한 데다가 하여튼 남한테 약이라도 어떤 누르랑 치는 거는 그러고 하여튼 털어도 문제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걸 말씀드려요. 그럼 학문적인 뭐 학문적인 영향이나 뭐 그런 학문적인 그건 내가 참 말이고 왜냐면
안병문은 사상 가고 연설을 가고 설교 가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학문적인 티를 내려면 뽀록이 나. 그 학문적으로는 말하지 마. 여러분 예를 기억하지 마세요. 해방자 예수 같은 이런 거 학문적인 책이라고 자기 자랑하는데 첫 페이지 첫 절부터 데이터가 틀려.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 말 그건 하려면 그걸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사상 가고 문필 가고 설교가 뭐 드리머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 그런 거랑 독일에서 사연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소개하면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제일 학을 띄는 거는 뭐냐면 본국에서 지도 교수 대학 교수가 방문 오는 거야. 반가운데 왜 안 반가웠냐? 이 학 교수들은 학도 오면 자기 손님이니까 전부 다 대접만 받는 거야. 근데 오면 기숙사에 마침 손님 방에 비어 있으면 거기 들지만 거기 없으면 어디 가느냐? 여관에도 안 가고 호텔에도 못 가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 방을 비워주고 학생은 이웃 친구한테 가서 방바닥에 연결이 되는데 그뿐 아니고 이 교수들은 오면은 그 손님 대접하느라고 시내 구인가를 택시 타든지 다방에다가 뭐하지 모든 비용을 그저 뭐 가만히 좀 점잖게 있는 거야. 학생들이 다 담당해야 돼. 그 학생이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어떻게 근데 이지만 한국은 그거 다 그래. 학을 때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막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지르면 돼. 그런데 안봉미 교수가 한국에서 왔어. 사이다베르가 전화가 왔어 나한테. 자기가 내한테 만시까지 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으니까 하이델베르크로 와서 좀 나를 만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 하이델베르크로 찾아갔지. 가니까 하이델베르크 자기가 다닌 학교니까 학교 내부도 소개해주고 관광지도 다 소개해주고 떠날 때 내한테 샵하라고 주머니 돈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너 보니까 200마리인지 300마리 꽤 큰 집돈에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대학생들 친구들 한 4명 딱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와가지고 내 돈 주고 갔다고 말이야. 내가 한턱 낸 다음에서 독일 음식은 비싸게하고 맛도 없고 유고슬라비아 음식점이 맛있는 데 있다고. 그 한국 음식은 입맛도 있고 값도 사고 했네. 그 음식을 데려다가 한턱 냈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역시 한신대학 교수는 다르단 말이야. 다른 교수들은 오면 학위들은 못 살게 그러는데 학위에 돈까지 주고 가니까 역시 한신대학 교수 다르다. 이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안병문 선생님이 돈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제자들에게 쓴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한다. 제자들에게 사상가다, 문필가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성서와 나예요. 성서와 나. 선생님이 되게 안식교 본인 당신 말씀으로는 꼴 보수에서 그냥 이렇게 건너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성서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서를 보는 눈 그랬는데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면 개가 나 새끼 낳잖아요. 개가 새끼 낳을 때 한 7마리, 8마리 낳죠. 강아지들이 모두 다 눈 감고 나오잖아요. 눈 감고 그 강아지가 눈을 한 일주일 돼야 눈을 뜨는데 반짝 뜨는 게 아니고 조금씩 떠 나중에 완전히 뜬다고요. 그런 식으로 성서를 보는 눈 그랬는데 너 성서를 보는 눈이 언제 떠 있느냐? 나도 모르지. 그 조금 오는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그전에는 소위 안식교 다닐 때는 천지창조부터 세상 종말까지 완전히 깨뚫고 다 모르리 하나도 없어. 내한테 물으면 책색박사야 다 알았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종교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종교학 교수들이 또 맹랑해. 신사원 박사부터 그 비슷하게 말할 게 없고 전부 다 꼴통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신학은 못 사고 기독교 사를 뜨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뭐 대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인천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같이 선생님이 누구냐면 홍성현 목사라고 그 양반은 서울대학 철학과 나왔거든. 철학과 나오고 같이 같이 독일어 선생했다고. 같이 하석을 하는데 내하고 논쟁을 하면은 당신은 이웃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하는데 내 꼼짝 못하겠어. 하여튼 그 친구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2년 대학 2년 사원인가 자기는 학교 사표 내고 장신대학 신학 공부하러 간다 이러더라고. 그 소리 듣고 나는 아무 대책도 없이 나는 먼저 나도 사표 낸다고 사표 들어내보는 거야. 뭐 계획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사표 냈으니까 월급도 안 나오잖아. 집에 보내 돈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그러잖아. 생계도 위협이지. 자 어떻게 하느냐. 저 친구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나도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도 그러면 이제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철학과 입학하려고 서울대학 가서 원서를 내니까 자격이 없대. 학부가 안 나오니까 자기 미다가 거저대. 그래 고려대학 가니까 입학 시험은 자격은 주는데 입학 합격되면은 학부 기본학교 20학기쯤 따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엉망해서 그런다고 하고 입학해서 합격되지. 그리고 대학원 공부하면서 학부 학점을 20학점인가 땄다고. 근데 그 중에도 어떤 나서는 출석하지 않고 뭐 레포트만 내야만 점수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석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내가 고등학교 선생하는데 어떻게 출석을 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과정을 마쳐가지고 졸업했다고. 성서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 성서. 성서와 나. 성서를 보는 시선. 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졸업하려면. 그러니까 지도 뭐 어디에 쓰려니까 자유에 대해서 쓰는데 독일 그 하이데거에 대해서 쓰겠다고. 그 하이데거에 쓰면 그렇게 하게 되면 독일 공부도 되고 그것도 하니까 지도 교수가 자유에 대해서 쓰려면 다 집어치우고 사르트르에 대해서 쓰라 이러더라고. 그 내가 또 내 자신의 이 강충을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사르트르의 자유의 근거에 대해서 그 학위 논문을 쓰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근데 지금 뭐지? 쇼트로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약속대로 얘기하는. 그건 독일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전부 다인 줄 알고 또 그때 마침 독일 신학이 하여튼 불트만이 전체 신학 지원 불트만 하면서 더구나 실존주의 신학이니까 연결돼 가지고 하여튼 실존주의하고 불트만 신학을 하면 전부 최고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독일 공부하러 가려고 하면서 이제 독일 신학을 공부하게 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트만은 하늘에 가면 하느님 다음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알았다. 불트만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 공부하러 가는데 그때까지는 그러자 볼트만만 나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 독일에 갔잖아. 독일을 갔는데 이게 이제 안박사하고 내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독일 간다고 하니까 교수 내가 지도 교수를 좀 소개해달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같이 공부 중인데 그 양반이 독일 지금 교수라고 그 양반은 소개해 준다 그러더라. 그 양반이 뭐냐가 독일 서남부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을 지원해 한국 선교 작업을 지원하고 신학연구소 할 때 그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이거 건물도 사고 뭐 하고 있는 그런 그 선교 회장이 자기 하이델베르크대 동창으로 있던 교수래. 그 양반 소개해 준다고. 그 학교가 그래가지고 한 교수라고 처음부터 이제 그 양반한테 박사학위 지도해 준다고 소개해서 글로 갔다고. 근데 독일은 미국과 제도가 달라서 뭐 박사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아무도 전부 다 개인이야. 전부 다 개인 그 뭐냐 이거 내가 어느 교수한테 부탁해가지고 교수가 너 박사 지도 되겠다. 그래 합의가 되면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내면 되는 거고 교수 못 정하면은 평생 있어도 뭐 못하는 그래. 그러니까 교수 잘 잡으면은 쉽게 되고 못 잡으면 평생 못하고 그런 거지. 근데 나는 처음부터 교수를 정하고 간 거지. 안병 교수 친구 너 박사학위 받아주겠다고 하기로 그러니까 그걸로 찾아간 거예요. 떡 찾아갔는데 정말 떡 가니까 제가 묻는 말이 뭐냐니까 뭐에 대해서 논문 쓰겠냐 이러더라고. 그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쓰겠다. 이 겁도 없는 거지. 역사적 예술 제목만 해도 어려운데 아이 그건 어려워 안 될 거라고. 그 대신에 초대 교부들의 예수 연구 하면 어떻겠냐. 아이고 그것도 초대 교부를 하려면 히랍 교부도 있고 라틴 교부도 히랍 교부는 히랍으로 다 쓰고 라틴 교부는 라틴으로 다 쓰는데 내가 그거 감당을 못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제일 절충안으로 바울의 성경에 있어서 인간 예수 어떤 이것은 그 내가 그 제목의 뜻도 잘 모르면서 그렇다 더 이상 내 주자도 못하고 예 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읽으라면 책을 하나 좀 이만큼 두꺼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라는 이런 책이야. 이만큼 두꺼운 거야. 그거 뭐냐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고 하시잖아. 그거에 관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맛이 뜨거운 걸 읽고서 한 달 후에 요약해서 발표를 해도 내가 독일어 책도 쉬운 책도 겨우 뜯어서 읽으면 하는데 그걸 못 읽는다 소리도 하고 예 하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 그 참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가지고 끄적끄적해서 발표를 했다. 그러게 하여튼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부활에 관한 거는 다 읽었다고. 그 책뿐 알고 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네, 이제 쇼트로프로 넘어가셔야 돼요. 에? 쇼트로프 교수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되 이 지도 교수가 말하자면 굉장히 독일에서도 보수로 유명한 교수예요. 그걸 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독일에서는 아주 진보적인 교수가 한 사람이 신약 교수 꼭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쇼트로프 교수라고. 그 교수가 마이스 대학에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도르테젤레 같은 데잖아. 도르테젤레 교수 같은 분은 진보적인데 그 양반은 신앙은 아니고 조적신학이고 또 정교수가 아니고 그저 강사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신약학 교수로서 진보적인 교수는 독일에 꼭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수가 같은 대학에 있네. 근데 내가 가는 한 지도교사가 거기서 원수지. 극진보고 극보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한 지도교수 아이들 이런 애들 친한 거는 전부 다 걔들이야. 뭐 제3세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 뭐 한다 하면 전부 다 그 학생들이 나오고 그 학생들이랑 어울리고 그러고 하여튼 그 학교 내에서 이랬는데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되지. 그런데 한 교수, 내 지도교수가 민주대학으로 전공 가면서 따라가겠냐고 나 못 따라가겠다고 하고 사들 그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교수를 바꿔가지고 내 지도주는 애가 지도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 독일에서 제일 그 진보적인 신학자 한 여자 교수인데 그분한테 기록하기로 한데 뭘 배우셨어요? 어? 그분에게는 뭐 어떤 걸 그런데 어떤 걸 배우셨어요? 그분에게 쇼트로프 교수님한테. 어떤 거 배웠다기보다도 이건 내 자랑을 하나 할게요. 그때 홀로코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독일의 그 히틀러의 만행을 따르는 거. 그 영화가 나오는데 독일 내에서도 그 찬반 논쟁이 많았다고. 근데 내가 가있을 때 하이델베르크 교수들이 성명을 냈다고. 아, 우리가 반성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이 성명을 발표한 게 나오고, 그 뒤에서 본 대학교 신학 교수들이 그를 반박하는 뭐가 나왔다고. 성명이 나왔다고.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쇼트로프 교수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거야. 세미나. 그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 내가 발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읽고서 그 교수가 지금까지 나온 글 중에 이게 최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1시간 내내 토론하기로 했단다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 줄 읽고 오케이, 한 줄 읽고 오케이, 한 줄 읽고 오케이,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수업을 했다고. 그러면서 고친 것 하나는 부정 뭐 하지만이라는 양보절이라는 문장인데, 이거는 양보절에서 그냥 주문으로 뭐 하나로 고치라고 그거 하나하고 하여튼 극찬을 한 거야. 극찬을 해서 그 소문이 독일에는 대학은 반드시 신학과가 있어야 대학이 되는, 종합돼야 돼. 신학과는 가톨릭 신학 개정식 두나야 돼. 다 교파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1층은 개신교고 2층은 가톨릭이어서 가톨릭 신학교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달라해서 가톨릭 신학교에서도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내 장학금 주는 장학금 그거에서도 알고 내한테 사본 하나 보내라 해서 보내고 그런 게 그런 게 있다고. 선생님 그 글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글은 한국에 와서 기독교는 발표했지. 발표했는데 어느 하나 눈 깜짝 하는 아무도 써다 달라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나중에 한번 우리 한대 교우들에게 돌려서 지금 있었어 지금. 한번 갖다 주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성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서는 이런 겁니다라고 짧게 한번 결론을 내주시죠.
성선이요. 근데 인간과 성선을 떼낼 수 없고, 인간이라는 걸 삶과 인간을 떼낼 수 없고, 그러니까 삶 전체, 삶과 삶의 일부로 전부 일부지. 그러니까 그걸 유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지. 뭐 성서라는 것이 여러 일을 하는데 요 어느 한 가지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사는 것 전체와 삶 전체 속에서 성서를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어저께도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저는 뭘 짜내려고 하고 선생님은 계속 막 이렇게 비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성서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너가 어떻게 다르게 성서를 읽느냐, 이것이 그런 것 같다고 지금처럼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약한데 나 뭔가 저는 막 짜내려고 하고 선생님을 자꾸 막 비껴가고 이러다가 내일 봐요 선생님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도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네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보 진영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주세요. 진보 좋죠. 근데 뭐를 위한 진보냐 얘기하면 또 어떤 방향의 진보냐 이러면 또 뭐라고. 하여튼 뭐가 옳으냐, 뭐가 참된 삶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는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르느냐, 그건 참 답이 어려운 거죠.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섭섭한 게 있었나요, 선생님? 나는 소위 진보적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 처음부터 하던 악연이야, 악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처음 여기 올 때 가족은 독일이고 내 혼자만 먼저 와서 살았거든. 그런데 송윤배 교수라고, 지금은 서울대학 교수지만 한시대학 와서 교수하고 있었다고. 그 양반이 먼저 나왔는데 내가 혼자 와서 사니까 연말에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고. 12월 31일 날 초대를 했다가 가니까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 두 학생도 와 있더라고. 거기 걔들하고 연말을 세우는데 애들이 핏대를 올려가지고 교수를 부르짖어다가 교수가 타도대 다니다고 막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교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핏대를 올려. 그 당하고만 있었지 뭐. 그런데 아침에 걔들이 일찍 자고 집을 떠나고 나는 늦게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그때 구두를 새로 맞춰가졌는데 새 구두를 신고 가버리고 찌그러진 헌 구두만 나게 되잖아. 그래서 걔들이 먼저 나가면, 그러니까 소위 정의를 외치고 진보를 외치는 밤새도록 우리 공경하는 놈이 갈 때 그따위 되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하여튼 학을 뗀 거야. 거기 또 있고, 그 다음에 한신대학이 내에 진보는 또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등록된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등록금이 없는데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오늘 등록 마감인데. 그래 빌려줬지. 빌려줬는데 한 학기 내내 말도 없다가 그 다음 학기 등록 마감 때 돼가지고 찾아다니면은 내가 선생님이 돈 갚으려고 가져왔는데 마침 또 다른 친구 한 학생이 등록금이 없다 내가 빌려줬습니다. 그거로 끝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 없다는 건 그거로 끝이야. 그래 두 번 상처를 입었어. 또 두 번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은 또 뭐냐 이거. 내가 여기 대학원의 교학부장이라고 그걸 할 때라. 그 교학부장은 뭐도까지 가려냐면 그 기숙사까지 갈래. 그런데
기숙사 질서가 너무 질서가 없어. 밤에 1시, 2시, 3시까지 출입하라 하고 너 질서가 없어서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밤 11시 이후에는 마음대로 출입 못한다 라는 걸 내가 발표했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발한데 독재라고 말이야. 근데 그 앞장서 하는 게 누구냐면 또 그 전남대학에서 운동하다가 제적돼가지고 하는데 입학하네. 걔가 주동이야. 주동이 돼가지고 독재 물러가라 하면서 교목 앞에 와서 인자대못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도 내가 안 그랬다고. 그래 그 관찰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든가는 운동권은 이런 그 나쁜 기억 내지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뭐 하려면 한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운동하는 분들의 무엇보다는 그 행동, 예. 끊임없이 변함이 없고 꾸준한 사람은 우리 김진호 목사예요. 저 시정일관 아주 막 흔들리면서 꾸준한 사람. 유일한 진보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진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그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또 586을 좀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옛날에 젊었을 때 무엇을 외쳤던 것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옛날에 배격했던 그들의 방식을 따라 하니까 또 386, 586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과 아마 선생님이 지금 진보 진영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왜 새 신발을 신고 가가지고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 한백교회에게 그리고 한백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나는 한백교인들한테는 정말 고맙다고 머리를 숙여서 하기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눈먼 교인들을 눈득해서 한백교인을 섬겨서 모은 것도 아니고 눈뜬 교인들이 눈을 뜨고 찾아온 거예요. 교회가 한백교인이야.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서 뭐 할 게 없어. 그 고맙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정말 한백교인들 고마워요. 목회자 하는 거 많습니다. 교회 진짜 주인들이라고. 정말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목회자 비슷한 사람이니까 목회집에서 말하면 정말 한백 교인들을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참 훌륭한 분들이 되십니다. 선생님과 대화는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와 한백, 나와 안병무, 나와 성서, 나와 진보, 한백에게 하고 싶은 말, 요 5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